저는 제가 살면서 비만이 될 거라는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옷도 항상 마네킹이 입었던 거 그대로 입어도 되고 44 아니면 55 사이즈를 입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무게가 50kg을 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임신을 하면서부터 살이 잘 찌는 체질로 확 변하더라고요. 임신할 때는 특정 음식이 굉장히 당기잖아요. 근데 저는 고기나 과일이 아니라 탄수화물, 특히 면이 엄청 당겼는데요. 뭐 짜장면, 스파게티, 냉면 종류 가릴 것 없이 면만 먹었고 삼시세끼 라면만 먹을 정도로 탄수화물에 중독되다 보니까 금방 제 인생의 최고의 몸무게를 찢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서 그냥 대충 영양가 없는 거 먹지 않고 보양식으로만 챙겨 먹게 되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임신했을 때보다 출산하고 나서가 몸무게가 더 많이 쪘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애도 낳았고 기분 전환도 하라고 남편 카드 주면서 갔다 오라고 쇼핑몰에 갔는데 예전에 445 지금 안 되고 66은 좀 힘들 것 같지만 77은 되겠지 싶어서 77 중에 제일 이쁜 옷을 가지고 타르시를 갔어요. 근데 배에 딱 걸려서 옷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몇 벌을 갈아입고 하는데 돈이 있는데도 내가 옷을 못 사 입는다는 사실이 자존감도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아, 이때가 지금 최고 몸무게를 경신하셨을 때? 이때가 출산하고 아이 한 8개월 정도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팔뚝에 단추가 안 잠겨요. 그렇죠. 옷이 딱 말해주는 네. 그 시기들이 있죠. 그러다 아이 한 10개월쯤에 외출했을 때 하루였는데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이 자리를 막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눈치가 임산부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앉았는데 옆칸에서 다른 어르신 젊은 것이 어디서 왔냐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얼른 일어나서 가려고 했더니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준 어르신이 저 배를 보라고. 앉을 자격 있는데 왜 뭐라고 하시냐. 너무했다. 저 가운데 두고 어르신이 막 싸우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창피한 경험,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제 의지로 살을 빼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데요. 저희 엄마가 당뇨로 오래 장기간 병원에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제 키보다 작으세요, 엄마가. 근데 체형은 저보다 크세요. 팔다리 근육 하나도 없고 배가 엄청 나오셨어요. 그래서 배를 받칠 근육이 없어서 디스크가 터졌어요. 움직이지 못하시니까 근육이 더 빠지셔서 나중에는 인슐린을 맞고도 조절이 안 되셨고 엄마가 당뇨를 앓고 있는 상태에서 아빠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그 간호도 저희 엄마가 하셨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나머지 경제적인 부분을 저랑 저희 언니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랑 언니는 우리는 아파서 자식한테 짐이 되지 말자.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늙어가자라고 생각하면서 더 살을 빼야겠다고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식단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택한 식단이 바로 채소 주스예요. 아침마다 아침밥을 대신해서 채소 주스를 마시고 있는데요. 사과, 당근, 양배추, 그리고 저는 케일을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는데요. 양배추나 케일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두꺼운 줄기 심이 있잖아요. 약간 아리고 매운맛이 나더라고요. 맞죠, 맞죠. 저희 아이도 같이 먹게 하기 위해서 채소에 두꺼운 심을 줄기를 빼고 이파리만 넣어서 착즙을 해서 먹이니까 아이도 잘 마시고 체중도 10kg 이상 빠지고 키도 대단하다.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리고 체중 관리할 때 보통은 흰쌀 대신에 현미를 조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미를 먹으니까 속이 너무 쓰리고 약간 속도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밥 대신에 영양가도 챙기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다가 검은 콩을 먹게 됐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맛이 어떨까? 요즘도 체중 감량이 필요할 때는 미역국을 끓여서 그 안에 검은 콩을 넣어서 미역이랑 검은 콩을 같이 먹고 있거든요. 탄수화물인 듯하지만 좀 완전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훨씬 좋죠. 100g당 21g 정도 들어가요. 많죠, 엄청 많죠. 저 해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요즘 저의 최고의 관심사는 근육 키우기인데 근력에 집중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몇 달 뒤면 50이거든요. 이전부터 갱년기를 잘 보내려면 근육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서 줌바도 더 열심히 하고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비엔나 17 유산균도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그래, 팁이 있었다. 근데 제가 진짜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체질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아예 체질을 바꿔버리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제가 살이 찌는 체질인지 몰랐어요. 다만 엄마가 저희를 낳고서 되게 많이 살이 찌셨고 그게 관리가 안 돼서 당뇨에 걸렸다는 얘기는 듣고는 있었어요. 듣고는 있었는데 저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 통계를 내보면은 부모님 중에서 한 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내가 당뇨병을 가진 확률이 20%가 올라가고 양쪽 다 당뇨병을 가진 경우는 한 30에서 50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이 유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이제 에피제네틱스, 후생 유전학이라 그래서 네. 내가 어떤 걸 먹고 어떤 뭐 환경에 처하고 내가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완벽히 이걸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유전이 30%, 오히려 내가 환경이나 내가 뭘 먹냐 이런 후생 유전학적인 것들이 70%라 그래요. 속이 좀 편안하네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 그러죠. 우리가 계속 이제 가공식품을 많이 먹거나 정제곡물을 많이 먹거나 그렇게 많이 먹다 보면은 결국 이 포도당을 받아주는 세포가 좀 묻어져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당뇨병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근육량이 유지가 되거나 좀 높여주면은 인슐린 민감도가 올라가면서 당뇨병 개선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이제 미주 씨도 마음을 탁 놓으시고 네. 계속 하시던 대로 꾸준히 해나가시면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가 사실 그 칼로리 베이스의 다이어트였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칼로리가 많은 뭐 밥 한 그릇보다 칼로리가 적은 초코칩 하나 먹고 나는 칼로리가 적으니까 다이어트 했어. 됐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 이제 GI 표로 맞아요. 네. 이게 얼마만큼 덜 천천히 흡수되느냐의 척도로 가니까 근데 아직도 이게 어색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GI 지수가 없다는 건 혈당이 확 올라간다는 거예요. 네. 혈당이 올라가는 건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식이랑 좀 다른 것들이 많이 있어요. GI 같은 게. 감자랑 고구마를 보면 고구마가 달잖아요. 네. 근데 감자가 GI 지수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은 감자, 건강에 좋아요. 이거랑 감자 튀김.
얼마나 안 좋아 보여요, 감자튀김. 근데 실제로 GI 지수는 훨씬 낮아요. 튀기면. 근데 요게 그러니까 건강에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GI 지수 측면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삶은 감자는 건강에 좋아 보이잖아요. 거의 그냥 흰쌀밥 먹는 거랑 똑같이 엄청나게 스파이크가 치는 거고 또 하나는 칼로리 측면에서 보면 백미랑 현미를 이야기할 때 솔직히 칼로리는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렇죠. 그치. 근데 현미에 있는 입맛을 떨어뜨리는 까슬까슬한 게 있으면 흡수를 느리게. 그래서 흡수가 느려지기 때문에 GI 지수가 낮아진 거고 그래서 스파이크가 적게. 난 그냥 백미 반 공기 먹을래.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칼로리는 더 결과적으로 적을 수 있겠지만 스파이크 쳤다가 떨어질 때 허기가 확 지는 거죠. 맞아요. 꿀팁을 드리자면 아예 백미를 그럼 백미만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계란 하나 먹고 그 다음에 그냥 백미 먹어도 이게 천천히 흡수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 계란이 식이섬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이거 거예요. 좋다. 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았나요? 뭐 단당이냐 다당이냐 뭐 얘네들한테도 뭐 도움을 준다는 얘기가 살짝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똑같은 탄수화물 먹어도 이게 복합 다당류 그러니까 이런 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다당류들이 있고 단당이라 그래서 하나 또는 2당 이래서 금방 이미 다 분해가 돼버린 그런 탄수화물이 있습니다. 소화 안 되는 애들 뭐예요? 떡볶이? 사실은 떡볶이 소화 잘 되죠. 네. 잘 되는 측인가요? 정제국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먹으면은 금방 소화가 돼서 금방 우리 몸으로 혈당을 쫙 올려주니까 바로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또 필요이상으로 인슐린이 많이 나오다 보면은 이 혈당을 낮춰주는 게 인슐린이나 호르몬이거든요. 너무 또 바닥을 쳐버려요.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은 노화도 가속화되고. 이래서 급전이 안 좋아. 맞아요. 급전이 안 짜요. 급전이 안 좋아. 네, 고리 대금이다 보니까. 그쵸. 근데 이거와 반해서 복합 다당류 그러니까 이런 분해가 좀 잘 안 되는 소화가 좀 천천히 되는 이런 다당류는 사실은 우리 몸에서도 흡수가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혈당을 완만히 올려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식이섬유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들은 사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우리 건강에도 좋으면서 동시에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로서도 작용을 해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된다. 우리가 소화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외부에 있는 영양분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 내부로 끌어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흥미롭게 말씀 하나 드리자면 소장은 우리 몸 내부일까요, 외부일까요? 소장? 네. 우리 몸 입장에서, 세포들 입장에서 외부인 거예요. 이렇게 입 먹어가지고 식도를 통해서 위를 지나서 십이장, 소장 지나서 대장으로 밖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외부인 거예요. 소장 안에 중간에 있는 구멍만 막혔다 그치. 뚫렸을 때 사실은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음식물이 우리 근육에 공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소화액을 분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먹은 전분 같은 다당류를 이당류나 단당류로 쪼갠 다음에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니까 장에 있는 건 외부인 거예요. 우리 몸 입장에서. 그런데 먹는 족족 다 이 단당류로 바꿔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가 안 되게 막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그 비엔알 17 꼬박꼬박 챙겨 드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진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얘가 어떻게 근감소를 좀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지? 라는 게 과학적으로 난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BNR17 자체가 이런 지방 흡수를 좀 더디게 만들어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근육이랑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둘 중 하나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지방 먼저 쓰게끔 이 스위치를 옆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상대적으로 체지방이 떨어지니까 근육은 계속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BNR17이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BNR17이 근육량과 근력 상승을 돕는다라고 하는 연구 논문 자료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쥐에게 실험을 한 거예요.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실제로 프로바이오틱스인 BNR17을 21일 동안 경구 섭취를 시킨 겁니다. 그랬더니 근육 기능 저하가 개선된 부분들이 있고 비복근도 증가하고 대퇴사대근 증가가 확인된 부분이 있더라라는 거니까 분명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똑하네 얘. 그러니까 이게 괜히 다이어트 유산균은 아닌 거예요. 보통은 유산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까지 살아가라 해서 캡슐로 싸기도 하고 맞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는데 BNR17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저기서 사실 유산균이 살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추출을 했냐면 그 모유에 포함되어 있었던 유산균을 추출한 거예요. 이게 정말 근데 신기한 게 모유 수유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영양분이나 뭐 면역세포들의 항체를 준다라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엄마 산모의 이 질 쪽에 굉장히 유익균들도 있어요. 그런 균을 그 수지장 세포란 그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 세포가 예를 들어서 미주님이 유익한 균을 딱 잡아요. 잡아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유선 쪽으로 균을 던져줘요. 이거 아이한테 좋으니까 이거 줘 이러면서. 그래서 모유 수유할 때 나오는 좋은 균들 중 하나가 비엔나17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죠. 사람 몸은 정말 위대하다. 그러면 이제 섭취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뜨거운 물이랑 같이 먹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원료가 되는 음식이랑 같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하루에 권장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425에서 900mg 정도가 되는데 처음에 유산균을 바꾸게 되면 좀 설사 같은 걸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장내의 미생균 총이 바뀌면서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격렬해서 너무너무 심하다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좀 부글거리기도 하고 살짝 불편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며칠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